자, 수분에 보시면은 자 나오는 것이 자유수, 결합수. 자, 자유수, 결합수에 대한 비교는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자유수고 뭐가 결합수냐, 이제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럼 정의를 자 이렇게 합시다. 순수한 물, 증유수가 있습니다. 그 증유수에 뭐 설탕이 녹아 들어가든 뭐 소금이 녹아 들어가든 뭐 단백질이 녹아 들어가든 탄수화물이 녹아 들어가든 녹아 들어간다 얘기는 그 순수한 물이 녹이는데 사용해버리고 순수한 물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 있는 그 자유수가 이제 다른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은 자유수 양이 줄어든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 녹아 들어갔는데 그것이 순수한 물이 얼마나 어느 정도 순수한지를 나타내는 값이 우리가 수분 활성도 AW 해서 워러 액티비티에서 활동도 혹은 활성도라고도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 값으로 계산해도 계산상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분 활성도 계산을 해서 그 수분 활성도에 따라 가지고 식품의 안전성을 설명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것만 갖춰지면은 지금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 AW 값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다음 생선을 염장할 때 탈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결합수 양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유수와 결합수. 그 결합수라는 얘기는 자유수는 결합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순수한 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이 그게 이제 물의 역할을 하고 결합이 되어버리는 물은 물의 역할을 옳게 못합니다.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흡수를 할 수도 있고 물이 빠져나가 탈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등온 흡섭 탈섭 곡선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분에 대한 문제는 자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이게 다예요. 다인데 그럼 자유수와 결합수를 비교 설명을 하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유수만이 순수한 용매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미생물 같은 것이 결합수에서는 살지를 못해요. 순수한 물 자유수에서만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유수는 식품 중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당류, 염류, 수용액, 단백질 등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작용한다. 건조시키면 쉽게 제거됩니다. 100도씨에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로 변해서 제거됩니다. 그 다음 0도씨에서 쉽게 동결됩니다. 없니다. 그 다음 미생물 생육 정식에 자유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뭐보다 높다는 얘기냐? 자, 녹는 점 순수한 물 0도씨, 끓는 점 100도씨입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물이 아니고 설탕물이나 뭐 소금물이 된다는 얘기는 끓는 점 내려가고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는 점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0도 100도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소금물이 바닷물이 0도씨에 없습니까? 안 얼잖아. 더 낮은 온도가 되어야 없니다. 그러니까 어는 점 내려가고 끓는 점 올라갑니다. 100도씨에 끓지 않습니다. 소금물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올려야 끓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100도 안 되어 가지고 물이 끓어 가지고 없어지니까 밥이 안 되잖아. 그럼 그거 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밥을 할 수 있냐? 뚜껑 아무리 눌러도 수증기 빠져나가는 거 못 막잖아. 그건 한계가 있잖아. 그럼 막을 수 있는 거는 압력밥솥 들고 올라가면은 돼요. 근데 그거 못 들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우리 끓는 점 높일 수 있도록 좀 한다면 소금이라도 설탕이라도 조금 뿌려가지고 밥을 하면은 또 좀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도씨에서 비중이 1로 가장 크고 동결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밀도가 1보다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얼음이 어때요?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얼음이 냇가에 얼음이 얼 때 어디 위에는 얼음이 얼었지만 그 밑에는 물이 있어야 고기가 안 죽고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위에 얼음을 띄우면 물에 뜰까요? 얼음이 가라앉을까요? 뜨잖아. 그 뜬다는 얘기는 물보다 밀도가 낮다. 비중이 낮다. 가볍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열 표면 장력 점성이 자유수가 크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따라 변동되기 쉽다. 결합수는 이제 이거의 반대입니다. 자, 영하 18도씨 이하에서도 액상으로 존재합니다. 얼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결합수는 이렇게 영하 18도 되어 가지고도 결합수 얼음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수증기압이 보통 물보다 낮다. 자, 여러분들 수증기압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입니다. 그러면 수증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수증기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결합수는 자유수 양을 줄여버렸잖아. 그러니까 100도씨 되어가지고 수증기 발생 안 되잖아. 안 끓잖아. 그러니까 수증기압이 보통 물보다 결합수는 낮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왜 휘발유예요? 휘발이 잘 때는 기름이 휘발유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휘발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액체가 기체로 쉽게 바뀌어진다 이 얘기잖아. 휘발유 증기압은 굉장히 높아요. 그 말입니다. 휘발이 잘 된다 얘기는 증기압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압착 건조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결합수는. 그 다음 식품 성분인 단백질, 당류와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화결합을 이룬다. 결합되어 있다. 그 물이 결합수다 이 얘기입니다. 미생물 번식 발화에 이용되지 못합니다. 결합수는. 딱 구분되어 있잖아. 맞죠? 문제 안 풀어도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분 활성도 하고 미생물 생육 번성에 대해 가지고 등온 흡섭 탈석 곡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거 문제 푼다고 하더라도 자, 이 문제보다 PPT 자료 한 번 더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도록 하세요. 자, 이 문제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1번 문제. 자, 등온 흡섭 탈섭 곡선에서
수분 활성도가 0.25에서 0.80 사이 영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0.25, 0.8 자 옳은 것은 자 1번 세균 정식이 일어난다. 답은 몇 번입니까? 자 4번입니다. 4번인데 자 세균 정식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세균 살려고 그러면은 수분 활성도 0.9 이상 돼야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 곰팡이 정식이 된다. 얼마? 곰팡이 얼마입니까? 0.88. 그 다음 효모는 0.8. 그러니까 세균 뭐 이렇게 미생물 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0.8 이상 이 정도는 되어야만 성장 가능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수분 활성도 0.2에서 0.80 사이라는 얘기는 0도씨에서 동결될 수 있다. 0도씨에서 동결된다는 얘기는 자유수다 이 얘기거든요. 자유수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유수는 0.80 이상 더 높은 값이 되어야 세균도 살고 곰팡이도 효모도 자유수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이다. 3영역이 지금 얘기하는 건 2영역이에요. 그 다음 물분자는 자유수 형태로 존재한다. 아니다. 4번 건조식품의 품질 안정성이 최적인 영역이다. 답은 이겁니다. 5번 물분자는 식품의 성분과 이온결합을 한다. 이온결합이 아니고 결합은 결합인데 이거는 이온결합은 1영역입니다. 1영역. 그러니까 이 2영역에서는 이온결합이 아니고 그냥 뭐 공유결합이나 이 정도 수소결합이나 이 정도 약결합이다. 자 여기에 자 1, 2, 3영역 자 이거 한번 읽고 PPT 자료를 볼게요. 자 봅시다. 자 1영역 0.25 이하 이온결합 결합수입니다. 자 2영역 0.25 0.8 물분자는 다분자층을 이루고 여러 기능기와 수소 결합을 주로 이루어 가지고 수분은 주로 결합수 형태 수소 결합을 이룬 결합수 형태로 존재하고 건조식품의 안전성 저장성의 최적인 영역이다. 0.80 이상 자유수 영역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자, PPT로 봅시다. 자, 일단 물분자가 자, 1영역이 자, 이렇게 식품 표면의 물분자가 완전히 표면을 다 한 층을 물분자가 이렇게 표면에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1, 2영역 사이 경계 영역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1영역에는 단분자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분자층. 그러니까 여기에 뻥뻥 뚫어져 있는 부분에 햇빛이 들어온다든지 산소가 들어와서 결합을 하면은 이 품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뭔가 1과 2 영역 그 중간 사이 영역에 그 지질이 가장 안전한 영역이 나타났죠. 그 영역이 바로 이 BET 포인트는 이 영역입니다. 그러면 품질 안정을 시켜주려면 물분자가 적어도 한 층 정도 완전히 덮어주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분자층은 이렇게 물분자가 여러 층으로 나옵니다. 여러 층으로 나왔을 때 이 바깥쪽 물분자는 그래도
이 결합력이 약하거든요. 바로 표면에 결합되어 있는 물 분자보다는 결합력이 좀 약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분자 영역층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 그 바깥 영역에 또 물 분자 분포되어 있는 건, 이거는 이제 거의 결합력이 작용하지 않고 자유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자층이 아니고 여러 층 물 분자층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식품의 품질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수분 함량도인데, 등온, 흡습, 탈습. 자, 물 분자가, 자, 어떻게 여기에 있던 식품이 이제 물을 잃어버립니다. 탈수가 되면서 물을 쭉 잃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화살표 따라 가지고 물이, 자, 쭉 잃어버리고, 1영역에는 이온 결합으로 사실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기에서 했다가 이제 다시 물을 흡수를 시켜봅니다. 흡수를 시켜보면은, 자, 왔던 길을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품질 완전히 정상 회복이 될 텐데, 그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물을 흡수시켜도 처음만큼 이만큼 물을 보유를 못해요. 못하니까, 자, 이렇게 흡수시켰을 때 탈습과 흡습 곡선에 이만큼 갭이 발생합니다. 이 갭은 결국에는 품질에 영향 미치는 걸 물로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온, 흡습, 탈습, 곡선, 수분 활성도에 대해 가지고, 자, 이 그래프를 봤다. 그리고 물 분자층이 이와 같이 단분자층, 그 다음에 전체 표면을 다 덮어주는 BT 포인트 영역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다분자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영역, 2영역, 3영역 나눴습니다. 자, 아까 봤는 0.25 수분 활성도 0.25까지, 그 다음 0.25에서 0.8까지, 0.8 이상 3영역, 1, 2, 3영역에, 자,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자, 유지 산화 반응 최저점이 바로 약 0.34 2영역의 최저점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표면에 물 분자층이 싹 다 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유지산화 억제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그래프는 꼭 한번 보시고, 가끔 가다가 이 그래프 하나 내놓고 이거 뭔 그래프냐 물었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하면은 맞추고, 안 그러면은 뭐 그냥 5분의 1 이렇게 확률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거의 나올 문제, 수분에 대해 가지고 한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온다. 그럼 자유수 결합수냐,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영역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물 분야가, 물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느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자, 그러면은 수분 되었고, 그 문제도 나머지 부분 보시고, 그 다음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에 1번이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게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맞추기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1번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이름이 탄수화물이냐? 분자 내에 물을 함유한다. 맞습니까? 물이 들어있는 거 아니죠?
탄수할 때 탄화수소, 탄화수소 화합물 이런 용어입니다. 탄화수소. 물이 들어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자,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에너지원이잖아. 그죠? 뭐 생리작용에 관여한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을 구성한다. 질소, 황을 탄수화물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질소, 황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CHONS 하면은 단백질 구성 원소입니다. 그 다음 과당 분자 내에 카복실기를 함유한다. 전혀 말이 안 맞죠. 과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카복실기가 있는지 없는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알데하이드기 CHO 또는 케톤기 CO 갖는 화합물과 그 유도체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이에요. 문제는 읽어보면은 쉬운데 이거 맞추기가 어렵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번 문제가 이제 부재탄소입니다. 부재탄소가 세계인 쇠상구조 과당이 가지는 입체 이성질체 수 2의 3성 8개다. (3번) 과당과 갈락토스 입체 이성질체 수는 각각 몇 개이냐. 그러면 과당과 갈락토스 입체 이성질체 수를 알아내려 그러면은 구조식을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구조식 한번 그려보세요 얘기했잖아. 그죠? 이 구조식 안 그리면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식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금은 구조식 한번 그려봅시다. 왜냐하면 이 나온 문제예요. 나온 문제. 잠시. 자, 6번에 에피머에 관한 내용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요. 5번 한개 탄소 원자만 결합된 관능계 배열 상태가 다르다. 자, 에피머. 포도당과 에피머 관계에 있는 것이 2번 위치에 번호가 수소와 알코올기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걸 만노즈라고 합니다. 포도당과 만노즈. 2번 만노즈 2만, 4번 갈락토즈 2만 4갈. 자, 서로 에피머 관계에 있다. 부재탄소에 의해서 생기는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한 개 탄소 원자에만 원자단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에피머 관계. 자, 그걸 물었는 것이 7번 포도당과 갈락토즈, 포도당과 만노즈 에피머 관계에 있다. 그 다음 아노머 관계. 그런 거. 아노머 관계라는 것은 포도당 사슬 구조에서 고리 구조 만들 때 1번 탄소의 알코올기가 아래쪽으로 배양하면 알파 디글루코즈, 위쪽으로 배양하면 베타 디글루코즈 이렇게 이름을 불렀죠. 이 바로 알파 베타 이성질체 관계를 아노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노머. 알파 베타 관계를 아노머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피머 아노머, 에피머 아노머. 자, 이해됐습니다. 에피머 아노머 됐고, 자, 나머지 부분에 변성광 현상이 뭐냐. 자, 여러분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5탄당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탄당 설명
모두 환원당이다. 효모에 의해서 발효된다. 체내 소화 효소에 소화된다. 자연계에서 유리 상태로 존재한다. 자, 리보스는 L형으로 존재한다. 리보스 L형 아니고, 자, 5탄당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다 환원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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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틀렸다. 그 다음 11번이 장애인 나왔던 문제였죠. 케토스인 당은 케톤계 가지고 있는 과당입니다. 과당. 그 다음 12번이 단당류 중 조효소 구성 성분으로 동물 체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조효소 코엔자임 A 얘기입니다. 코엔자임 A. 당류인데 뭐가 필요하냐? 리보스, 5탄당 리보스가 필요합니다. 5탄당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자, ATP에도 핵산에도 바이타민 B2에도 NAD에도 리보스, 5탄당 리보스 다 들어 있습니다. 리보스. 그 다음 아라비노 14번 봅시다. ATP, 바이타민 B2, NAD, 코엔자임 A, 5' GMP 등 구성 성분으로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 5탄당은, 자,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 5탄당은 일반적으로 5탄당은 발효되지 않습니다. 리보스, 데옥시 리보스 어디 핵산 구성 물질이죠. 자, 그래서 리보스 자연계에서 L타입으로 존재하는 당이 있습니다. L타입으로, 나머지는 D타입으로 존재하는데 L타입으로 존재하는 게 아라비노즈가 L타입으로 존재합니다. 아라비노즈.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전분과 글라이코겐 구성당으로 효모에 의해 발효되는 알도핵소스는, 그러니까 지금 알도핵소스 뭐 효모에 의해서 발효된다. 뭘까? 답이 뭡니까? 설탕입니까?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힌트를 줬다는 얘기예요. 알도즈,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고 있는 헥소스, 탄소 6개짜리 당이 뭐냐? 결국에는 설탕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죠? 설탕은 이당류잖아 벌써. 그럼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 다음 포도당의 이성화 효소, 그러니까 이성질체를 만들 수 있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효소. 자, 반응을 시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자, 이 문제가 좀 복합적이거든요. 포도당 이성질화 효소로 바꿔질, 포도당이 뭐로, 이성질체 뭐로 바꿔질 수 있느냐? 과당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 이성질화 효소로 반응을 시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 자, 과당이, 포도당, 과당 어때요? 과당이 전환되면은 포도당보다 더 달아요. 자, 더 달고 결정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당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액상과당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 액상과당에 의해 가지고 당뇨병 환자 발생 원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얘기가 돼 있잖아. 그죠? 설탕 피하자 그러니까 액상과당 듬뿍 넣어 가지고 자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게 어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좀 더 많이 먹어보면은 어떤 결과 나오겠지, 그죠? 지금도 뭐 자꾸 나옵니다. 자, 나와요. 그 다음, 상대적 감미도가 가장 높은 당은 뭐냐? 자, 감미도. 가장 과당, 젖당, 설탕, 포도당, 만리톨. 자, 가장 높은 게 과당이에요. 자, 여기에 상대적 감미도 있네. 자, 설탕을 100이라고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과당이 한 100에서 173, 포도당이 50에서 74, 만리톨 45, 메가당 50, 60, 젖당 20, 40. 자, 여기 하나 빠졌는 전화당. 자, 전화당이 어디 나올 것 같은데. 자, 전화당에 대한 설명으로 27번. 자, 전화당 단맛이 약 한 130 정도로 나옵니다. 130 정도. 그러면은 자, 뭐가 가장 감미도 높다? 자, 과당, 그 다음 전화당, 그죠? 그리고 설탕. 그러면은 설탕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 메가당, 그 다음 젖당은 뭐 유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순서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좀 외우세요. 그럼 앞 글자만 한번 따보면은 뭐라고? 과전설, 포맥, 만유 그러더니 만젖 그러더니 과전설,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만리톨, 젖당, 과전설, 포맥, 만젖. 자기 것으로 해서 만드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이제 내용들이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고 뒤쪽에 좀 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출제 가능한 문제 만드세요.